새벽 2시. 갑작스러운 아이의 울음소리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체온계는 39.5도를 가리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가 병원 데려갈게. 나는 코트를 걸치고 아이를 안은 채 추운 새벽 공기를 뚫고 나갔다. 기사님 K대학병원 응급실로요. 제발 빨리요. 창밖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아이의 이마는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응급실은 이미 환자들로 북적였다. 접수대 직원이 내게 말했다. 보호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오늘 당직은 강민준 선생님이십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 그 이름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아이를 안은 채 문을 열었다. 그곳에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숨이 막혔다. 그는 7년 전 나를 떠났던 사람. 강민준이었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전문의다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서 오세요. 아이가 어디가 불편하죠?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새벽부터 열이 내리지 않아요. 해열제를 먹였는데도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이의 귀목 가슴을 살폈다. 편도선염 초기로 보입니다. 수액과 항생제를 권하겠습니다. 차갑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정말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야. 혹시 알레르기 있습니까?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심하게 두드러기가 나요.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 나는 알아차렸다. 그도 떠올렸다는 걸. 그의 집안에 흔하던 알레르기. 민주는 곧 다시 차분히 말했다. 그럼 다른 약으로 처방하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는 서둘러 진료실을 나서려 했다. 저기 보호자분. 그의 목소리가 날 붙잡았다. 나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이지은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은아. 나는 차갑게 잘라냈다. 강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문을 나섰다. 복도 끝 약국 앞 의자에 앉았다. 하린이가 힘없이 내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엄마 선생님 눈 나랑 닮았어.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쌍꺼풀 없는 눈 살짝 올라간 눈꼬리.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아니야, 그냥 착각이야. 얼른 집에 가자. 새벽 4시 집. 아이의 열은 조금 내려갔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창밖 어스름한 새벽빛을 바라봤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이 요동쳤다. 7년 전 모든 연락을 끊고 떠났던 그 남자. 그가 이제 내 아이의 의사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는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다. 진실을 나는 알았다. 이 재회가 우리의 조용한 일상을 무너뜨리리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전날 새벽의 일을 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강민준. 7년 전 나를 떠났던 사람.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하린이가 선생님 눈이 나랑 닮았다. 라고 말했을 때의 떨림. 나는 커피잔을 움켜쥔 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니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때 하린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오늘 가야 돼.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조금 늦게 가도 돼. 아이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다. 나는 하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피어올랐다. 혹시 지금이라도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강민준.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아니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밤새 괜찮았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형식적인 말투로 답했다. 네, 다행히 열은 좀 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열이 오르면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진료 때만 뵙죠. 짧은 정적 뒤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차갑게 대답했다. 저한테는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하린이가 내 표정을 올려다봤다. 엄마, 누구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도 아니야. 그냥 병원 선생님이야. 그러나 내 목소리에는 분명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하린이가 말했다. 엄마, 오늘도 배 아팠어. 선생님이 병원 가보래.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또다시 진료실 문 앞에서 심장이 떨렸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우리를 바라봤다. 이번엔 그도 숨기지 못했다. 깊은 눈빛 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린아, 이리 와서 앉아볼래? 민준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를 진찰하는 그의 손길은 섬세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7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빨려들었다. 그날도 이런 눈빛이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보던 눈빛. 진료가 끝난 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잠깐만 시간 좀 내줄래? 나는 단호히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하린이가 내 옆에서 말했다. 엄마, 선생님이랑 얘기해. 나 물 마시고 있을게. 순간 아이의 말이 내 등을 떠밀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진이 없는 빈 회의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7년 전 내가 사라진 이유 궁금하지 않았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궁금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널 지키려고 떠난 거야. 지키려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나를 버려놓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두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때 우리 집안 상황 알잖아. 내가 나랑 있으면 평생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순간 가슴속 분노가 치밀었다. 넌 날 지킨 게 아니라 버린 거야. 그 결과가 뭔지 알아? 나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했어. 민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이?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린이는 내 딸이야.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다. 뭐라고 했어? 하린이가 내 딸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딸이야. 7년 전 내가 떠난 그 순간에도 나는 이미 내 아이를 품고 있었어. 그의 눈가가 젖어갔다. 지은아, 왜 이제야 말한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떠났으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았으니까.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엄마, 선생님, 뭐해? 하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닌 한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하린아. 그는 목소리를 잃은 듯 속삭였다. 내가 내 아빠야.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하린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빠.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린아,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야. 혼동하지 말고.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속삭였다. 하린아,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아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 선생님이 내 아빠야?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린아. 지금은 그냥. 그러나 아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준은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다. 하린이 건강은 괜찮아. 밥은 잘 먹어. 내가 가서 도와줄까? 나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도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린이는 달랐다. 엄마, 나 오늘도 선생님 보고 싶어.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우리 둘만의 가족이야.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늘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어린이집 행사 날. 하린이는 친구들 앞에서 무대에 섰다. 작은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고 말했다. 저는 아빠가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순간 객석에서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무대로 걸어 나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하린아. 내게 아빠는 있어. 바로 나야. 장내가 술렁였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번졌다. 정말 아빠야. 민준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야. 이제부터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내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민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왜 그렇게 했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면 됐잖아. 민준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린이는 내 딸이야. 그리고 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나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하지 마. 우린 이미 끝났어. 너 때문에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줘. 너와 하린이 곁에 있고 싶어. 나는 눈물을 삼켰다. 민준아, 넌 아무것도 몰라. 우리 둘만의 세상에 내가 들어오면 모든 게 무너져. 민준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무너지더라도 같이 다시 세워보자. 그게 가족이잖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린이가 그때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나 친구들처럼 아빠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도 간절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가에 기대어 속삭였다. 민준아, 정말 지금이라도 믿어도 돼. 그리고 뒤에서 들려온 작은 발소리. 하린이가 잠에서 깨어 내 품에 안겼다. 엄마나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두 갈래 길이 보였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민준을 밀어내며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길, 혹은 두려움을 감수하고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길.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며칠 뒤 저녁, 나는 퇴근 후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다. 조용히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하린이 생일이잖아.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어.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민준아, 이런 건 미리 말해야지. 그러나 뒤에서 달려 나온 하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아빠다. 그 짧은 한마디에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민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진짜 아빠지?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아빠야.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차마 끊어내지 못했다. 아이가 너무도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졌다. 아이의 웃음소리, 촛불을 끄는 순간의 환호.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없는 세상 같았다. 민준이 케이크를 잘라주며 아이와 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럴 수 없어.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혼자 견뎠는데 다시 같은 상처를 겪고 싶지 않아. 민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하지만 난 이제 다르다. 하린이를 보니 알겠어.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순간 하린이가 천진하게 말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 나도 친구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린아, 그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자 민준은 단호하게 내 눈을 바라봤다. 왜 안 돼?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너는 이미 오래전에 가족을 버렸어. 그 기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를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린아, 엄마는 널 지키고 싶어. 다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민준이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나를 믿어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숨이 막혔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이 깊었다. 민준은 끝내 집을 떠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기다릴게. 내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나는 방 안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들지 못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이제라도 그와 다시 함께해도 될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아이와 함께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허둥대며 만든 계란말이와 밥, 아이의 웃음소리. 나는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낯설지만 따뜻했다. 이게 가족일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금껏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햇살이 창가를 가득 채웠다. 민준은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밥상을 차려내고 있었다. 하리는 그 옆에서 신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최고야. 엄마 빨리 와서 같이 먹자.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 장면은 너무도 평범하면서도 내겐 낯설고 아픈 풍경이었다. 엄마. 아이의 부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았다. 민준이 조심스레 내 쪽으로 밥그릇을 밀어주며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걸 한 번도 못했지. 이제라도 하고 싶어.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숟가락을 든 채 눈물이 고여 올랐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며칠이 흘렀다. 민준은 집에 자주 찾아왔다. 아이와 함께 놀고 내 옆에서 설거지를 돕기도 했다. 그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무책임하고 거칠던 모습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정말 믿어도 될까? 다시 상처받으면 이번엔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하린이한테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지. 나는 다시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만약 또다시 떠난다면?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땐 나를 용서하지 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2번 잃는 바보가 되진 않을 거야. 그 말은 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할인의 학교 행사에 갔다.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할인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빠야.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대답이었다. 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결심이 섰다. 그래, 나는 엄마야. 그리고 아직 아내이기도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심스레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다시 기회를 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그 순간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밤이 깊었다.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웃으며 저녁을 먹었다. 하리는 신나게 이야기했고 민준은 그 옆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흔들리며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상처와 후회가 남더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 하나로 가족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떠난 사랑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를 준비해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